의학용어 및 해부병리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은 기출문제 유형 및 난이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응용 가능하시도록 문제 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어의 뜻만 질문하는 단순한 문항을 대처하는 법, 신체기관의 주요작용에 관한 질문을 대처하는 법, 그리고 비전공자로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생소한 내용의 난이도, 최상의 문제 등을 구분하는 법 등 문제 유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며 응용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이 시간에 각 질문과 관련 부속적인 설명드린 부분 모두 이해하셨나요?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이를 토대로 응용한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될 기출문제가 첫 번째 시간에 부가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면 반복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 아직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셨다면 첫 번째 강의로 되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이번 강의를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Small intestine, 소장에 속하지 않는 것은 ileum, jejunum, duodenum, appendix. 소장과 관련된 아주 심플한 문제네요. 소화계통에서 소장, Small intestine, 소장은 십이지장, duodenum, 공장, jejunum, 회장, ileum,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uodenum, jejunum, ileum, 다음은 대장. large intestine, 대장은 소장과 항문 사이의 장을 뜻하고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은 맹장을 통해 결장으로 이동하여 물과 일부 영양소 및 전해질이 제거됩니다. 대장은 결장, colon, 직장, rectum, 맹장. cecum, 대장은 결장과 직장, 맹장으로 구분됩니다. 4번 아펜딕스가 정답이죠. 소장은 Ileum, jejunum, duodenum. 회장, 공장, 십이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관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Difficult swallowing, 연하곤란이란 dysphonia, peristalsis, dysphagia, regurgitation. Difficult swallowing, 연하곤란이란 dysphonia, peristalsis, dysphagia, regurgitation. 소화계통에서 식기, 저작작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문제인데 용어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로 Difficult, 어렵다, 곤란하다의 뜻이죠. 의학용어에서는 어렵다는 말은 기능장애로 접두사 용법 중 어렵고 곤란하다의 의미로 dys, dis와 mar, 말이 있죠. 문항에 dis나 말이 표함된 단어가 있는지 빠르게 스캔해 볼까요? 1번과 3번의 dis를 포함한 단어가 보입니다. dysphonia, dysphagia. 디스포니아는 어렵다의 접두사 디스와 포니아가 결합된 용어로 포니아는 소리를 의미하는 폰과 증상의 전미사 IA가 결합되어 발성,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디스포니아는 발성곤란, 발성장애가 되겠죠? 그럼 정답이 될 용어는 하나밖에 없네요. 디스페지아, 페지아는 먹다, 식욕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즉, 디스페지아는 먹기 곤란한, 삼키기 어려운의 뜻으로 연하곤란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문제이니 디스페지아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Dysphagia, dysphagia, dysphagia. 연하곤란, 삼킴장애. 렉탈 CA 환자에게 시행하는 수술은? 이 문제는 난이도 최상의 문제입니다. 수술법이나 질병명, 기구 등의 특정인의 이름을 따서 명칭한다는 의미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아 아직 발견되지 않아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특정인이 치료법을 개발했거나 질병인 경우는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흔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비전공인뿐만 아니라 전공자라도 스페셜리티가 다르다면 쉽게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의 목적은 만점을 목표로 하는 분을 위한 강의가 아닌 수강자 모두 안정적으로 합격선에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 이런 문제의 설명은 생략하고 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 이렇게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가 하나 정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항이 생소해 발음마저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출제자가 100점 만점을 피하기 위해 준비한 문제라 생각하시고 적당히 본인의 직감에 맡기시고 자신 있는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답은 1번. Miles operation. 마일스 오퍼레이션에 관한 질문은 몇 차례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장암과 마일스 오퍼레이션만 연관지어 기억해 두세요. 심장의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심장의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Aortic valve. Tricuspid valve. Semilunar valve. Mitral valve. Aortic valve. 대동맥판, Tricuspid valve. 삼천판, Semilunar valve. 반월판, Mitral valve. 승모판.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설명을 듣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볼까요? 피의 역류를 막는 판막은 크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를 연결하는 판막, 이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천판, Bicuspid valve. Bicuspid valve. 혹은 승모판, Mitral valve. Mitral valve. 라고 부르고 우심방과 우심실을 연결하는 판막은 삼천판, 삼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삼천판, Tricuspid valve. Tricuspid valve. 라고 부릅니다. 좌심실과 대동맥을 연결하는 판막은 대동맥판, Aortic valve. Aortic valve. 에오틱 밸브, 그리고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는 판막은 폐동맥판, Pulmonary valve. Pulmonary valve. 펄모너리 밸브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 Mitral valve. 승모판, 승모판을 또는 이천판이라고 부르니 Bicuspid valve. 이천판이 승모판 대신 문항에 있었다면 이천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은 Ligament. Articulation. Tendon. Bursa. Ligament. 인대, Articulation. 관절, Tendon. 건, 힘줄, Bursa. 윤활랑, 윤활주머니. 정답은 1번. Ligament. 인대입니다. 근골격계에 관한 질문으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문제로 근골격계 관련 기본적 내용을 정리하고 가시죠. 근골격계. Musculoskeletal system. 근골격계는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해주고 내부 장기를 보호해주는 근육과 골격계를 아우르는 기관의 총칭으로 근골격계는 뼈, 관절, 근육, 그리고 지지 구조인 연골, 인대, 힘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one. Joint. Muscle. Cartilage. Tendon. Ligament. 성인의 골격계는 총 206개의 Bone. 뼈로 구성되어 있고 Joint.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이며 Muscle. 근육은 섬유질로 된 탄력성 있는 조직으로 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몸을 움직이고 자세를 유지해주는 600여 개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구조인 Cartilage. 연골은 관절에서 긴 뼈의 끝부분을 덮고 보호하는 탄력성이 있는 부드러운 조직을 의미하며 Tendon. 힘줄, 건이라고도 부르죠. 힘줄은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섬유 결합 조직입니다. 그리고 Ligament.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강인한 섬유 결합 조직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는 뼈와 관절과 근육과 연골, 힘줄,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one. Joint. Muscle. Cartilage. Tendon. Ligament. 주로 척추의 축을 따라 발생한 압박골절은 Depressed fracture. Comminuted fracture. Incomplete fracture. Compression fracture. Depressed fracture. 함몰골절, Comminuted fracture. 분쇄골절, Incomplete fracture. 불안정골절, Compression fracture. 압박골절. FX가 프랙처 골절의 약어로 압박골절은 압박에 의한 골절로 컴프레션이 압박을 뜻하니
정답은 4번 컴프레션 프랙처. 아주 심플한 문제죠.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킨슨병은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안정떨림, 운동환만, 경직 등의 운동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이란 신경세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소멸하게 됨으로써 뇌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1번, 2번, 4번은 파킨슨 질환의 증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고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뇌혈관 발작인 뇌졸중의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작은 보폭으로 질질 끄는 보행을 보입니다.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피부 압박으로 인한 궤양은 Bedsore. Psoriasis. Alopecia. Urticaria. Bedsore. 욕창, Psoriasis. 건선, Alopecia. 탈모, Urticaria. 두드러기. 욕창은 주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피부 압박적 궤양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Bedsore. 참고로 4번. Urticaria. 두드러기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그 부위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은 Angina pectoris. Psoriasis. Ischemic heart disease. Congestive heart failure. Angina pectoris. 협심증, Psoriasis. 건선, Ischemic heart disease. 허혈성 심장질환, Congestive heart failure. 울혈성 심부전. 이 문제의 핵심 문구는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입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에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과 그 혈관의 대표적 질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관상동맥에 관한 설명과 혈관이 막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내용 떠오르시죠? 이렇게 중요하다 설명드린 핵심 내용들은 다른 연도에 다른 형식으로 다소 변형된 문제로 출제되니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합격에 도달하기엔 별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정답은 1번 협심증. Angina pectoris. Abdominocentesis. 복강천자로 얻을 수 있는 액체는 Ascites. Amniotic. Bile. Cerebrospinal fluid. Ascites. 복수, Amniotic. 양수, Bile. 담즙, Cerebrospinal fluid. 뇌척수액, Abdominocentesis. 복강천자, 복부의 압도멘과 천자술의 센테시스가 결합된 용어죠. Synthesis. 천자술, 천자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synthesis. synthesis는 천자 수술이라고 하는데 천자는 한자로 뚫을 천, 찌를 자로, 즉 외과적으로 체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는 수술입니다. 신체에 액체가 차서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체액을 제거하기 위해 장기에 바늘이나 주사 등을 삽입하는 시술법입니다. 천자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thoracentesis. thoracentesis. 어근이 thor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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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에서 thorax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스어 원어로 가슴 부위, 흉부를 지칭합니다. thoracentesis. 흉부천자. 흉부천자는 흉부에 고인 액체를 빼내기 위해 늑골 사이의 주사기를 이용하여 체액을 밖으로 빼내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thoracentesis. 흉부천자. thorax. 흉부. 중요한 용어니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amniocentesis. 암니오는 양막, 양수는 amniotic fluid. 암니오센테시스는 태아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산부의 자궁, 양막에 바늘을 삽입하여 양수를 채취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암니오센테시스는 양수천자술 혹은 양막천자술이라고도 부릅니다. 복강천자는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주사바늘이나 카테터를 복강내로 삽입해 복수를 채취하는 시술입니다. 정답은 1번 어사이티스, 복수입니다. 임신 후 태아와 모체 사이의 가스 및 물질 교환과 임신 유지를 위한 내분비물을 분비하는 기관은 Placenta. Umbilical cord. Chorion. Amniotic membrane.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태아와 모체 사이, 임신 유지로 1번 플라센타, 태반이 정답입니다.
태반에서 모체와 태아 사이의 영양분, 산소, 항체 등 물질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태반은 임신 중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당뇨병의 주요 증상이 아닌 것은 hyperglycemia, polydipsia, glycosuria, albuminuria, hyperglycemia, 고혈당, polydipsia, 다갈증, glycosuria, 당뇨증, albuminuria, 단백뇨, 당뇨병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네요. 문항을 읽다 보니 정답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고혈당, 다갈증, 당뇨증 모두 당뇨의 증상이지만 단백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상태로 사구체 질환인 신장질환에서 단백뇨가 발생하고 유로 감염으로 일시적 단백뇨가 관찰되기도 하고 발열과 격렬한 운동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기출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문제들과 이번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니 어떠신가요? 비록 문제는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죠? 특히 심혈관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관련 문제는 하나 이상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질환이나 임신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심장의 구조와 혈관에 대해서는 매회 하나는 반드시 출제되고 있으니 아직도 심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2회차의 기출문제로는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없으니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기출문제 풀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